단어 하나의 의미를 새겨두는 것도 백인백색일 겁니다. 오늘 소개할 3권의 책이 독자들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가 어떤 모양으로 거듭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 궁금함이 30년을 넘도록 서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닐까 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에 기대지 않고 안전망을 형성해가는 사회를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청킹 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애도하는 귀를 통해 애도의 참으로 서툰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세 여성이 각자의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사나운 독립도 매력적인 책입니다. 3권 모두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이 있는 글터로 주문해 주시면 더 좋고요. 신간 소식 전합니다. 첫 번째 도서는 청킹 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입니다. 홍콩의 청킹 맨션, 그곳은 내가 본격적으로 모험을 시작했던 장소입니다. 처음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 나는 도처에서 풍겨오는 독특한 에너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숙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전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청킹 맨션의 보스, 카라마와의 만남은 나의 여정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능숙한 중개업자였지만 실상은 모든 일을 대충대충 넘겨버리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면서 나는 사람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죠. 청킹 맨션의 사람들은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느낌표 없는 겸사겸사의 철학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비공식 경제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비합법적인 노동으로 유지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를 겸사겸사 돕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상황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한 느슨한 협력을 주저하지 않죠.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 서로 간의 신뢰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망을 형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청킹 맨션에서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신뢰가 필수적이지 않은 사회를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머무름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 안에서 기회를 찾는 모험이었습니다. 삶이란 결국 많은 이질적인 상황들과 조우하며 나아가는 여정임을 이곳 사람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공유를 통해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의 현대사회에서 이 이야기는 다른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발견의 연속인 이 맨션의 삶은 나뿐만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고 서로 연결되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도서는 애도하는 귀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그 불행했던 날의 아이입니다. 그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떠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대에 찬 얼굴로 배에 올랐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바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우리를 덮쳤습니다. 세월호가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깜깜한 물속에서 들리던 친구들의 목소리, 언제 긴 꿈에서 깨어날지도 모를 그 순간에 대한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그 슬픈 날의 일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나 자신을 위한 애도이지만 곧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목격하지 못한 수많은 부골 안에도 실리지 못한 이름 없는 존재들을 기억하려는 노력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애도의 과정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묵음으로 된 소리의 자리, 비어있는 공간을 느끼며 그곳에 자리 잡은 슬픔을 한 걸음씩 더듬어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내 형상을 지우고 나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슬픔이 나를 가두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이를 통해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 슬픔과 기억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애도하는 방법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넘어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땅에 남은 이들의 애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나간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탐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도서는 사나운 독립입니다. 내 이야기는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혼란스럽고 어쩌면 평범하기도 한 그 시절, 나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은 마치 시간과 감정의 파도를 타며 세세하게 기록된 일기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가족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저 맏딸로 살아가던 최지연입니다. 나의 가족은 남자 없이 여자끼리만의 독특한 구조를 가진 남자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엄마와의 과거 추억이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기억들을 통해 나는 나의 길을 짚어보고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또 다른 나는 서평강입니다. 엄마와의 이별을 기록하며 중간중간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나의 삶을 재구성했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삶의 굴곡을 통해 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찾았습니다. 그 용기는 나의 딸을 통해 배워온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지난날의 기억은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문유림입니다. 나의 여정은 집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사랑이 집이 되어 주었기에 새로운 집을 찾는 일은 곧 나를 찾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딸과의 시간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공간을 탐색하며 나는 결국 나만의 집을 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세 여성이 각자의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온전한 나를 만나고 화해하기 위해 사납고도 진솔하게 자신과 맞섰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다소 두려웠지만 그 끝에 찾아낸 자유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의 독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여정을 함께하며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를 찾고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용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엔 훨씬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책 소개였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